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힘들지.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든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젊었을 때처럼 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걸까요? 사실 65세 이후의 인생은 두 갈래 길로 나뉜다고 합니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노후, 그리고 끝까지 버티듯 살아가는 노후. 놀랍게도 그 차이는 돈도, 건강도, 자식의 성공도 아닙니다. 최근 여러 노년 연구 자료에서도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내려놓았느냐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처럼 더 가지려 애쓴 사람보다 덜어낸 사람이 훨씬 평온한 노후를 보냈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더 모아야 하고,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고, 과거를 붙잡고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몸과 마음이 이미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느려지고, 상처는 오래 남고, 사람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노후가 쉼이 아니라 버팀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후는 다릅니다. 지혜로운 노후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조금만 줄여도 훨씬 편안해질 것 같은 것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들을 줄여야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젊을 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성공한 삶 같고 모임이 많아야 외롭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씁니다. 모임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이 아파도 나가고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약속을 지킵니다. 사람이 줄어들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세상에서 밀려난 것 같은 불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관계는 젊을 때와 다르게 작용합니다. 사람을 만날수록 비교가 생기고 비교는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잘 사는 자식을 두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은근히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관계가 많아질수록 피로도는 커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오면 힘이 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오면 오히려 기운이 빠집니다. 대화는 줄어들고 마음속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70세 박순자 어르신은 평생 모임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동창회, 동네 모임, 친목회, 교회 모임까지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외로울까봐, 집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한 피로와 우울 증세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약보다 먼저 생활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박순자 어르신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모임을 유지하려 하지 않고 정말 마음이 편한 두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잊을까봐, 외로울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하루가 훨씬 조용해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줄이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 비로소 나를 만난 느낌이었어. 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형식적인 관계는 줄이고 마음이 편한 사람만 남길 때 관계는 짐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물론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마음의 소음이 줄어들고 조용한 시간 속에서 자신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관계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꼭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안부를 전하고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도 충분한 관계입니다. 억지로 얼굴을 마주해야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나면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는 약속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이 줄여야 할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차갑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선택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더 따뜻해지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관계를 줄이는 이야기를 넘어 노후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온 한 가지 마음의 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가져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안정된 노후, 더 잘 사는 자식. 젊을 때는 욕심이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욕심은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기대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됩니다. 더 가지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남들과 비교할수록 마음은 더 초라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 욕심은 행복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조금만 더 모아두고, 조금만 더 안정되면, 자식이 더 잘 되면,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다가 정작 누려야 할 시간은 지나가 버립니다. 서울 근교에 사는 68세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여행도 거의 가지 않았고, 좋은 옷도 사지 않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늘 아끼며 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노후가 불안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하지만 은퇴 후에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 모이면 더 모으고 싶었고, 통장을 보면 안심되다가도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날 심한 불안과 불면증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쓰셔야 할 때입니다. 그 말이 큰 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 어르신은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소소한 여행을 가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젊을 때 못 해본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돈을 쓰는 것이 불안했고 낭비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줄이자 삶의 색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행복은 늘었다고 했습니다. 노년기의 욕심은 주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좋은 집에 사는지, 누가 더 성공한 자식을 두었는지.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늘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만족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줄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생기고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하루가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물론 욕심을 줄인다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라는 끝없는 욕망에서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평생을 미루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중에라는 말로 오늘의 행복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노년에는 나중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미래만 바라보다가 현재를 잃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이제 욕심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부모님들이 평생 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마음의 짐, 자식에 대한 걱정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평생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밥은 잘 먹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걱정하고, 자식이 어른이 되면 직장은 괜찮은지, 결혼은 하는지, 돈은 잘 버는지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은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 걱정이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걱정이 노년의 삶을 모두 삼켜버릴 때입니다. 자식 생각만 하다가 정작 자신의 인생은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경북에 사는 72세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정자 어르신은 세 아이를 키우며 평생을 부모 역할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늦으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지,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부부싸움은 하지 않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이것저것 묻고 조언하고 간섭했습니다. 자식들은 고마워하면서도 점점 전화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알아서 할게요. 그 한마디가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정자 어르신은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르신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자신은 아직도 부모 역할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이정자 어르신은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하루에도 몇 번 하던 전화를 줄이고 조언 대신 응원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잔소리가 줄어들자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그 질문이 그렇게 기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식 걱정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통제가 아닙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사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도 더 자유롭게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해 주나. 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스스로 인생을 배워갑니다. 부모가 모든 길을 대신 열어주려고 하면 자식은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평생 쉴 수 없습니다. 자식 걱정을 줄인다는 것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자식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으신가요? 자식이 잘 살고 있는지, 부족하지는 않은지,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밤이 있으신가요? 그 걱정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순간 부모의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제 자식 걱정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조용히 붙잡고 있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 과거에 대한 집착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억은 우리 인생의 일부이고
추억은 마음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 우리를 붙잡는 무거운 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는 더 자주 떠오릅니다. 젊었던 시절, 잘했던 일, 놓쳐버린 기회, 사랑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후회와 자부심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문제는 과거에 머무르면 현재가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고, 과거의 상처는 마음을 계속 아프게 하고, 과거의 영광은 현재를 초라하게 느끼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도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기억 때문입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반복됩니다. 충남에 사는 74세 최상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상철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사업을 크게 성공시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년에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속에서 그 실패가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그 사람 말만 믿지 않았어도, 이런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여행을 가도 마음 한켠에는 늘 과거의 실패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현재의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현재의 성실함, 현재의 따뜻함, 현재의 노력은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왜 항상 옛날 이야기만 해요? 지금도 멋있는데. 그 말이 마음을 크게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최상철 어르신은 처음으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자신을 규정하게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현재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 그는 마음을 바꾸기 위해 작은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집착은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영광에 머무는 것도 집착입니다. 나는 예전에 잘 나갔어. 그때가 내 전성기였지. 이 생각은 현재를 작게 만들고 오늘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전성기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전성기는 올 수 있습니다. 단지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젊음의 전성기는 속도였다면 노년의 전성기는 깊이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경험, 기억, 지혜는 젊은 사람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전성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면 그 전성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의 깊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남기고 발목을 잡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순간 현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도 자꾸 떠오르는 후회가 있으신가요? 지금도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원망이 있으신가요? 그 기억이 당신의 현재를 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위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는 책장에 꽂아두고 오늘의 페이지를 다시 넘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도 잘 살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무게를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짐, 해야 한다는 강박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일을 해야 하고, 모임에 나가야 하고, 집안을 돌봐야 하고,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늘 무언가를 해야 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멈추지 못합니다. 이 나이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믿고 쉬면 게을러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해야 한다는 강박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쉬어야 할 시간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못하는 일을 붙잡고 괴로워하며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전남에 사는 69세 정동훈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동훈 어르신은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집안일을 혼자 다 하려고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도 혼자 들고 병원도 혼자 가고 자식에게 부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자식에게 손 벌리면 안 돼. 그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자식들이 달려와 돌봐주었습니다. 그때 정동훈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왜 혼자 버텼을까?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 쉬는 것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해야 한다는 말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해야 하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집안일을 조금 덜 해도 됩니다. 자식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동네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아서 못 쉬겠어. 하지만 진짜 지혜는 할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도 쉬면서도 죄책감이 드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지나요? 그 마음이 바로 평생 몸에 밴 강박일지도 모릅니다. 노년에는 생산성보다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성과보다 호흡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하는 인생보다 오래 하는 인생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안 해도 된다. 내일 해도 된다. 누군가 대신해도 된다. 그 말 한마디가 몸과 마음을 살리는 지혜가 됩니다. 지금까지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5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 욕심을 줄이는 것, 자식 걱정을 줄이는 것, 과거 집착을 줄이는 것, 그리고 해야 한다는 강박을 줄이는 것. 이 5가지를 줄인다고 해서 인생이 비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워야 진짜 중요한 것들이 들어옵니다. 관계를 줄이면 진짜 소중한 사람이 남고, 욕심을 줄이면 감사가 들어오고, 자식 걱정을 줄이면 나 자신이 돌아오고, 과거를 줄이면 현재가 살아나고, 강박을 줄이면 평온과 건강이 채워집니다.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노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조금 덜 가져도 됩니다. 노년의 인생은 더 많이 가지는 경쟁이 아니라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내려놓고 싶은 것이 떠오르셨나요? 사람 하나, 걱정 하나, 기억 하나, 책임 하나. 오늘 단 하나만 줄여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내일의 인생을 바꿉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줄이기 시작하면 내일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편안함이 모여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어줍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볍게 살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작은 위로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이 부드러워지는 지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오늘부터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